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섬진강권 자치단체들이 통합 관광벨트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광역 관광의 취지를 살린 첫 사업으로 섬진강을 테마로 한 캠핑 페스타가 열리고 섬진강 스테이 사업의 구체적인 콘텐츠들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곡성, 구례, 하동군 4개 자치단체 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은 지난 2021년부터 5년째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산티아고와 올레길을 닮은 섬진강 명품길 조성 사업도 이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섬진강 명품길의 핵심 거점이 될 섬진강 스테이 4곳에 대한 특화된 콘텐츠 육성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이제 3개월쯤 뒤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33년까지 귀농, 귀촌, 미식, 레저, 축제 등을 활용해 섬진강의 가치를 올곧게 담아낸 차별화된 콘텐츠들로 통합 관광벨트를 완성해낸다는 구상입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에서의 핵심적인 하나의 영남과 호남을 잇는 핵심 축으로서 섬진강이 국권의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2033년에 썼을 때는 완성하는 것이 본과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권 4개 자치단체들은 첫 시작 사업으로 올해 광역 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의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규모로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4개 시군이 한껏 같이 해야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앞으로도 1회뿐만 아니라 이걸 매년 개최할 수 있는 하나의 원년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매개로 자치단체 간 중복 투자를 줄이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 지리산 자락에서 남해로 연결되는 섬진강의 숨겨진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첫 자치단체 간 광역 협력 사업인 만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국내외 기관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정기명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가 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고 앞으로 섬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자체관 운영,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대응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 그리스, 필리핀 등 17개국과 초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섬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와 한국관광학회 등 15개 기관단체들과도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사전 신청 없이 공용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용차의 사적 사용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여수시는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차량 내부에는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앞 유리에는 여수 섬박람회 마스코트가 그려진 스티커가 붙어 있고 연락처는 비었습니다. 폐차 직전 상태의 회색 차량, 여수시청 시민소통관실에 배정된 공용차입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자동차 앞부분은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졌고요. 전면 유리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12일 여수시청 비서실장 김 모 씨는 이 공용차를 운행하던 중 불법 좌회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시각은 아침 7시 50분. 하지만 김 씨는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소속 부서를 통해 뒤늦게 배차 신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배차되지 않은 공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도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배차 시청이 어찌인데 왜 사후 배차로 사용하고 있냐 하지 말아라. 여기는 저희들이 경고를 해도 어떻게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감사 우려를 한다고 봐요.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감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시 감사실은 공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배차 방식 등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체 감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여수시청 감사실은 소속 공무원들이 시관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수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해 빌미를 제공한 건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감사 제도는 두고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장이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감사 시스템 제도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정기명 여수시장은 올해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 직원들에게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가 올해도 진행 중인 가운데 여수시는 지난해 3등급을 받았고 2년 전보다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관문인 교량교의 재가설 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왕복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돼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하천 위로 길이 165m의 다리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교량교입니다. 지난 2022년 말 다리를 새로 짓는 재가설 작업에 들어간 이후 2년 6개월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967년 최초로 준공된 교량교는 폭이 8.5m에 불과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일쑤였고 더구나 노후화로 인해 균열과 부식이 발생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58년 만에 새롭게 건설한 다리는 폭을 기존보다 3배 늘려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됐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길도 따로 확보했습니다. 관광차들이 많이 다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놀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여기가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통에 불편한 상황들이 다 해소가 되지 않겠냐. 43톤 차량까지 다닐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였지만 상판을 떠받치는 교각은 11개에서 2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 흐름이 좋아져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이나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도 새로운 변화입니다. 순천시는 교량교 개통 이후 인근 도로에 대해서도 4차로 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량교에서부터 통천 정미소까지 약 2km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일부 보상비를 확보했고 28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재가설 공사 기간 우회도로 역할을 했던 임시 가교는 다음 달쯤 철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완도의 한 다시마어가에서 이주 노동자 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이탈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인권 침해, 그리고 고용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완도의 한 다시마어가 계절 근로자 3명이 이곳을 이탈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이들이 하루 15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근로의사가 있었음에도 출국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 15시간 힘들게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쉽지 않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와달라는 이제 연락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고용주 역시 고충을 토로합니다. 비가 오면 작업이 불가능한 다시마 특성상 맑은 날에는 장시간 작업이 불가피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장마를 앞둔 지금도 작업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 공백에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 시기 때 빨리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은 1년이 또 망치게 되고 또 빚내게 되고 또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이 잇따랐던 완도구는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자와 고용주 간 소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고용주하고 계절 근로자가 합의하에
일단 정액제로 한번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방안을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에 이르는 도내 이주 노동자 규모에 비해 행정과 소통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남 22개 시군의 계절 근로자 담당 공무원은 61명, 통역 인력은 11명에 그치는 등 지원 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는 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대응이 어려워 이탈이나 불법 체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력 그리고 산업 인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노동권 확보. 지난 3년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계절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1,900여 명. 인권과 노동력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기반으로 한 공사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국 김공사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김 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산으로 분류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전남 물김 생산량은 54만 톤, 역대 가장 많은 8,400억여 원의 위판고를 달성했습니다. 물김을 가공한 마른김 생산량은 전남이 1억 5,900여만 속으로 전국 생산량 2억 300여만 속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출액도 1조 원을 훌쩍 넘어선 9억 9천여만 달러로 1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산업은 종자와 양식, 마른김 생산 등 전반에 걸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김산업의 종합적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희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을 위한 김산업 육성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도 지난 13일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김은희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김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한국 김산업의 몸집이 커진 만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단위 기관을 설립해서 정부가 좀 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된다. 정치권에서 이처럼 김공사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김산업의 본거지인 전라남도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9월 도정질의에서도 한국 김공사 설립이 논의됐지만 전남도의 부정적 인식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특히 전남의 김산업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갈 만큼 성장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 마른김 수출은 올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전남의 수출 비중이 30% 중반에 머물고 있어 전남도가 정치권의 김공사 설립 논의를 한가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AI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성가롤로 병원과 에너지 관련 기업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최대 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양경제청이 인도네시아 경제특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인도네시아 그레식 특별경제구역을 방문해 금속 가공과 화학, 에너지와 물류 등 상호 운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방문단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인도네시아의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 항만공사를 방문해 항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광양항과 물류 교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